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월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텐입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리스 수상 부부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둘째, 벨라루스 선수 강제 귀국 거부하고 망명 요청했습니다. 셋째, 일방적인 종전선언 위험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보리스 수상 부부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였고 수상 부부도 활짝 웃는 표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보리스 수상은 첫 부인과 사이에 4명의 자녀가 있고 혼인 무효 소송으로 알려지지 않은 여성과 사이에 1명, 현재 부인과 사이에 아들 1명이 있고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해서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7번째 자녀가 태어나는 셈입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벨라루스 출신의 단거리 선수가 자국의 대표팀 코치를 비판한 후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이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4살의 크리스티나 츠마노유스카야 선수는 다음 주 여자 200m와 400m 계주에 출전할 예정이었으나 일요일 하네다 공항에서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녀는 동료 선수들 중 일부가 엄격한 도핑 테스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릴레이 팀에 자신이 추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나도 모르게 나를 릴레이에 추가했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했습니다. 그 후 감독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위에서 너를 제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고 하셨습니다. 크리스티나 선수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거부하고 일본 관리들에게 보호를 요청했으며 IOC의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텔레그램을 통해 로이터 통신에 나는 벨로루시아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We start at the Tokyo Olympics, but not with sporting action. Rather, a claim from one of the athletes that officials from her country's Olympic delegation have been trying to force her to fly home without her permission. This is her, Kristina Simonovskaya, from Belarus. She had been due to compete in the women's 200 metres event on Monday, but after she posted a video complaining about her coaches entering her into another race at short notice, she says she was told to pack. She was taken to the airport. The flight is reported to have taken off without her on board after she appealed to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to intervene. Well, we can speak to Shadeusz Gidshan, a Belarusian journalist in Warsaw who's following this story. What have you heard about where Kristina is? Well, thank you for having me. Well, right now, from what we know, she's at the Haneda Airport, Haneda International Airport in Tokyo, at the police. 벨라루스는 유럽 연합국 중 하나지만 오랜 시간을 소련의 위성국으로 살아온 나라입니다. 인권이란 문제에 관련해서는 아직도 국민들 생활 속에 상당한 위협으로 남아 있습니다. 크리스티시나 선수가 공항에 도착하여 부모에게 전화로 내용을 설명했을 때 귀국하지 말고 망명을 권유한 건 그녀의 부모입니다. 부모는 공경에 빠진 딸을 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국에 돌아와 받을 정치적 압박을 걱정한 아버지는 딸에게 제3국 망명을 권유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버지의 코치대로 출국을 거부하고 일본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과거 북한 선수들이 메달을 못 따고 돌아오면 정치범으로 취급하던 경우들이 생각나서 아침부터 입맛이 씁쓸합니다. 셋째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 정부가 미국의 북한과의 평화협정과 작전권 전환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미국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관점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비핵화 없이 평화협정이나 종전선언은 한반도에서 무의미하다고 군 순회들은 물론 각계의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버웰벨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은 28일 BOE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과 작동 가능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철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협정에 절대로 서명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 역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핵무기 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벨 전 사령관은 특히 어떤 평화협정 절차에서도 북한은 그들의 군사력이 한국에 더는 즉각적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북한은 비핵화뿐 아니라 현재 비무장지대 바로 북쪽에 전진 배치한 상당수 병력과 서울을 직접 겨냥한 장사정포, 미사일을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병력이 최소한 평양과 원산을 잇는 선까지는 물러나야 하지만 북한이 군사력을 북쪽으로 이동시켜 한국과 서울을 위협하지 않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또 중국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 모두에 대한 군사적 도전으로 남아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미국이 북한 군사력 억지에 여념이 없는 틈을 타 서태평양과 남중국해 지역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중국의 전략이 있는 한 평화협정 당사국 중 하나인 중국이 이에 동의할 어떤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내년 3월 9일 선거까지 7개월가량 남았습니다. 과거 정권들 같으면 레임덕이 시작되어 지지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구설수에 말리기 시작하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문 정권은 지금도 45% 이상의 지지도를 보이고 있고 문재인 자신도 전혀 흔들리는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과 통신선을 복구했다며 북한과의 추진하던 일들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민노총이 공식으로 발표한 11월 3일 집회입니다. 표면상 그들은 최저임금 문제와 주요 산업의 국유화 주장을 펴는 집회로 주장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번 11월에 그들의 집회는 문 정권을 연임시키려는 친위 쿠데타와 같은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와 때를 맞추어 김정은 정권은 문 정권을 도울 수 있는 모든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는 루머들이 국내외 안팎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당마다 대통령 후보를 내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은 그러는 척하는 뉴스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의 혐의가 쏟아져 나왔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황교안 전 야당 대표가 부정선거 근거가 많이 나왔으니 특검이라도 하자고 주장하자 여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야당이나 언론들은 무슨 캐캐 묵은 소리를 하니라는 반응입니다. 생각 같아선 제일 크게 이슈화시키고 쟁점으로 삼아야 할 야당 당수는 컴퓨터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면서 어이가 없다는 표정입니다. 내년 대선에도 같은 방식으로 치러진다면 사실상 투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